오늘 AI의 산업화와 국가 전략을 이끌어온 구글 전 CEO 에릭 슈미트와 AI의 데모로 불리며 컴퓨터 비전 혁명을 선도해온 스탠퍼드 페이페이리와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AI를 넘어 AGI 슈퍼 인텔리전스가 세상에 현실화될 날이 언제인지, 그 다음부터의 세상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인류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너무도 궁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담은 정말로 많은 공부가 됩니다.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초지능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언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에릭, 우리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지능은 화학에서 생물학,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는 AI의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이미 여러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AI의 협업이 가장 생산적이고 유익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증거와 페이가 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진정한 초지능에 도달하려면 아마도 또 다른 알고리즘의 돌파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AGI와 ASI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문샷이라는 점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에릭 슈미트 주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에릭과 함께하는 2개의 에피소드를 준비했으며 가장 중요한 발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에릭 그리고 월드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페이리와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FII에서 라이브로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초지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대화는 특별한데 페이가 여행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그녀의 첫 사우디 방문이었고 정말 특별한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제 문샷 동료 데이브 블런든과 에릭 슈미트가 미국 대 중국 그리고 AI 가속화로 인한 미래의 치명적인 붕괴와 재앙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2개의 놀라운 에피소드를 준비하세요. 첫 번째는 저와 에릭 페이리가 디지털 초지능에 대해 나누는 대화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초지능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도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AI, AGI, 그리고 이제는 아마도 디지털 초지능 또는 ASI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명백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이것은 누구도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초지능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언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에릭, 우리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피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물론 우리의 가까운 동료인 페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일반 지능 AGI에 대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인간 수준의 지능입니다. 그리고 인간 지능은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친구가 있고 사물에 대해 생각하고 창의적입니다. 초지능은 모든 사람의 지능을 합친 것과 같거나 심지어 모든 인간보다 더 나은 지능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우리 업계에서는 초지능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날씨나 약물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3에서 4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주장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복합적인 효과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를 이 지점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 지금까지 AI가 우리에게 보여준 성능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일링 법칙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회사인 월드랩스의 CEO이자 창립자이십니다. 스탠포드에서 이 분야를 연구해 오셨는데요. 초지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작업에서 초지능에 대해 논의하시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피터님. 앨런 튜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인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그는 지능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I의 탄생은 지능에 관한 것이며 지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심오하고 일반적인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AI는 이미 지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경계를 밀어붙이려는 분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앨런 튜링 이후 75년이 지난 현재로 빨리 감아보면 이 초지능이라는 용어가 실리콘밸리에서 꽤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릭의 말에 동의하는데 통속적인 정의는 어떤 인간보다도 나은 AI와 컴퓨터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날 AI의 일부는 이미 어떤 인간보다도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AI가 수십 가지 언어를 말하고 번역하는 능력은 거의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AI가 매우 빠르게 계산하는 능력,
화학에서 생물학,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지식을 아는 AI의 능력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AI가 뉴턴이 될 수 있을까요? AI가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을까요? AI가 피카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는 별들의 움직임에 대한 모든 천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떤 AI 알고리즘에 주더라도 뉴턴의 운동 법칙을 추론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능력은 창의성과 추상화의 결합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AI나 내일의 AI가 아직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시 중 하나는 페이가 올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1902년에 존재했던 모든 지식이 컴퓨터에 있다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성 이론을 발명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물리학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추론을 하는 테스트 타임 컴퓨트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그들은 학습한 추론을 매우 빠르게 자신에게 다시 피드백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여러분이 수학자라면 무언가를 증명하고 그 다음 증명을 그것에 기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스템으로는 어렵지만 근사치는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를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단, 이 놀라운 창의성들은 제외하고요. 정말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할까요? 가장 좋은 예는 그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이고 다른 분야를 보고 같은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직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AI로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의 예입니다. 대안은 강화학습을 사용하여 단순히 무차별 대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합적으로 그 비용이 엄청나고 우리는 이미 전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진정한 초지능에 도달하려면 아마도 또 다른 알고리즘의 돌파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알고리즘의 돌파구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이요. 기술적인 용어로는 목표의 비정상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시스템들이 목표에 대해 훈련됩니다. 하지만 페이가 말하는 이런 종류의 창의성을 하려면 작업하는 동안 목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GPT-4 프로가 IQ 148에 도달한 것을 보았는데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천장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의미를 잃겠지만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창의성 측면이 아니라 지능 측면에서 주머니에 아인슈타인 수준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80억 인류의 게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와 $50짜리 스마트폰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런 종류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더하고 다른 지수적 기술들을 더하면 우리는 풍요 이후 사회, 포스트 스캐시티 소사이티를 향해 가고 있다는 논평이 나옵니다. 그 비전을 믿으시나요, 페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어들인 AI, 초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로봇공학은 갈 길이 멉니다. 로봇공학의 예측에 대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수준의 조작 능력과 손재주는 그것을 얻으려면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 이후 시대로 들어가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사람만큼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AI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방식으로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AI 간의 협업이 계속해서 가장 생산적이고 유익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에 따르면 AI는 2030년까지 약 15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국가 부의 기반이 자본에서 노동으로 그리고 컴퓨팅 지능으로 이동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에릭,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요? 부 또는 능력의 재분배를 어떻게 보게 될까요? 국가 간 경쟁의 장이 평준화될 것인가요? 아니면 압도적인 승자들을 보게 될까요? 당신의 풍요 가설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듯이 논증의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요 논증의 일부는 그것이 모두를 위한 풍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소수의 승자에게 집중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의 국가들이 그 국가들 내에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격과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공정책 문제입니다. 부가 창출될 것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효율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I를 구현한 모든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보았습니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석유 유통, 모든 석유 네트워크, 모든 손실이 있습니다. AI는 쉽게 그것을 10%, 20%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엄청난 숫자입니다. 생물학과 의학,
신약 발견을 보면 훨씬 빠른 약물 승인 주기, 훨씬 낮은 비용의 임상시험, 재료를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쉽게 재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AI를 빠르게 채택하는 회사들이 불균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익이 균일한가, 즉 우리의 희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 견해로는 더 가능성이 높은데 초기 채택자, 네트워크 효과, 잘 운영되는 국가들, 그리고 아마도 자본 주변에 주로 집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가 4배, 다르게 말하자면 자율주행차에 타는 것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4배 저렴합니다. AI가 우리에게 최고의 의사,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우리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료로 제공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우리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탈화폐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적절한 대역폭 연결을 가진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돈을 쓰는 서비스들의 그러한 수준의 배포를 막을 이유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I가 그것을 민주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료든 교통이든 지식이든 AI는 대규모로 민주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릭의 말에 동의하는데 이렇게 증가된 글로벌 생산성이 반드시 공유된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된 번영은 더 깊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책이 관련됩니다. 지정학적 정치가 관련됩니다. 분배가 관련되고 그것은 기술의 능력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국가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미래로 ASI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배치되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깊이와 대만 제조업체, 특히 TSMC에서 사용 가능한 놀라운 칩 덕분에 미국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것을 구축하는데 이 엄청난 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지능이 있을 거라면 그것은 그러한 노력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큰일입니다. 초지능이 있다면 예를 들어 구글 같은 회사가 이것을 발명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명백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무한합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2위입니다. 자본시장도 없고 칩도 없으며 다른 나라들은 근처에도 없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파트너십을 맺는데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는 여기와 UAE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트너 관계를 맺는 방법의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편인지 파악하십시오. 희망적으로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십시오. 국가들은 모두 자국의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파트너십에 투자하고 자국의 기술 스택과 비즈니스 생태계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릭이 말했듯이 이것은 다양한 국가들의 강점과 특수성에 달려있지만 AI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거시적으로 잘못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가 자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논제하에 모든 국가가 주권 AI가 실행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국가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진술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이 지역 같은 곳은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석유 에너지가 더 저렴하고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더 작은 국가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모든 단일 국가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투자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럽을 선택해 봅시다. 유럽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높습니다. 그렇죠? 금융 비용도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매우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국가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아부다비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관점을 취하고 파트너가 누구인지 파악하면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걱정하는 것은 아프리카입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가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혜택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세계화, 더 나은 작물 수확량 등의 명백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부, 강력한 대학, 주요 산업 구조 없이는 아프리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것들이 부족함으로 뒤처질 것입니다. 수년 동안 뒤처져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앞질러 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AI와 함께 놀라운 진보를 보았는데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수학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5년 안에 제 시간 프레임은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더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발견 수준과 새로운 제품 창출 수준, 새로운 재료, 생물학적 치료제 등이 초지수적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년 후 그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릭? 우선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이유는 모든 대형 언어 모델들이 본질적으로 다음 단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학이 그렇듯이,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그렇듯이, 그리고 죄송하지만 사이버 공격도 그렇듯이 제한된 어휘를 가지고 있다면 규모 자유이기 때문에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면 검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하면 검증할 수 있고 더 많은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 물리학, 생물학에 의해 제약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안에 수학과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수학이 다른 모든 것의 기초라는 당신의 요점을 이해합니다. 현실 세계는 페이가 현실 세계의 전문가인데 현실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아마도 더 긴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제가 투자자로 있는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선 저는 실제로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5년 안에 모든 문제, 근본적인 수학과 물리학, 화학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 내기를 하죠. 네, FII 14에서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내기를 해야겠네요. 인류의 가장 큰 능력 중 일부는 실제로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과학의 대부분은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볼 새로운 질문들을 찾을 것이며 우리 과학과 수학에는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 매우 많은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페이, 당신의 새 회사 월드랩스는 특별한 지속적인 사실적인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제 14살 아들들은 지금 가상 게임 세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10년, 20년 후 ASI 이후 세계에서 할 일인가요? 우리가 그만큼 일할 필요가 없고 훨씬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가지며 우리의 로봇들이 아마도 그때쯤이면 우리를 섬기고 있을 때 우리는 가상 세계에서 살게 될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대형 월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형 언어 모델 이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물리적 3D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공간 지능을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3D 세계를 상상할 수 있고 그것과 추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우리 회사가 해온 것까지는 그러한 월드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공동 창립하고 CEO로 있는 월드랩스는 첫 번째 대형 월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미래는 실제로 당신과 동의하는데 우리가 가상세계의 멀티버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현실, 이 물리적 세계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생산성,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많은 부분이 가상과 물리적 세계의 하이브리드가 될 것입니다. 의학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수술을 수행하는 방법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물리적 현실의 하이브리드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단일 부문에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러한 대형 월드 모델을 사용하여 무한한 우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당신의 모델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페이의 월드랩스를 확인해 보세요. 그녀가 구축하고 있는 기술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제 마지막 질문은 인적 자본에 관한 것입니다. 초지능은 인류가 만들 마지막 발명품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견을 얼마나 자동화할지 보겠습니다. 창작을 얼마나 자동화하는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최고의 전략, 과학, 경제적 결정이 기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인간 지성과 리더십에 궁극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기능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10년, 20년 후에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20년 후에 우리는 로봇이 100%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 스포츠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보며 즐길 것입니다. 하지만 포뮬러 1에 가면 자동화된 차가 아닌 인간 드라이버를 보고 싶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다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대회를 가질 것이며 아마도 슈퍼컴퓨터들도 그들 자신의 대회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추론은 많은 것들을 가정합니다. 그것은 인간과 같은 컴퓨터의 지능 폭발을 가정합니다. 아마도 다른 종류의 지능일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 과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매우 가능성이 낮습니다. 모든 증거와 페이가 매우 잘 말한 것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에 아인슈타인을 가진 80억 명의 사람들로 돌아가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승리는 인간과 그들의 판단, 그리고 슈퍼컴퓨터와 그것이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 사이의 팀워크가 될 것입니다. 슈퍼컴퓨터와 초지능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열풍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마도 어느 시점에서 슈퍼컴퓨터가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인간들이 융합을 충분히 빠르게 구축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속화할 거야.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생각해낼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시스템의 목표 함수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더 많은 칩이나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나 스스로 그것을 설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보기 좋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AGI와 ASI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종을 없애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 세상은 인간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동화든 협업이든 그것은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 인간의 복지를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기술이든 비즈니스든 제품이든 정책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페이리, 에릭 슈미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